자, 2017학년도 9월 목표 문제 살펴볼게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비금전적 지원이면 사회 서비스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그럼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B가 뭐야? 공공부조가 되겠죠. 갑니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사회보험에 나타나고 공공부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A엔 나타나고 B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타날 수 있다. 자, 2번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한다. 이건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A와 B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B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거는 뭡니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이런 특징 B에는 나타나고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은 3번. 4번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건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지만 그 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내서 대비하는 것처럼. 특징은 B와 C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아니, A에 나타나는 거지. 5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우리가 서로 돈을 내가지고 보험료를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죠. 이건 A, C에는 나타나고, 아니 C가 아니라 A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나와 AC, 땡땡C의 수급자 비율이다. 예분석으로 옳은 것은 땡땡C는 A와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일단 좀 파이팅 있게 한번 살펴보면, 자, 가를 보면, 자,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연금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와 가입자가 있다는 거야. 가입자가 있다는 것은 보험인을 말하는 거지. 이건 국민연금 말하는 건데 어쨌든 사회보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자,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인정액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가난한 노인들을 선별한다. 그럼 뭐예요? 공공부조죠. 이거는 기초연금인데 공공부조.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어떤 사람 지원한대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 수급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가난한 사람 지원해주는 이것도 역시 뭐다? 공공부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친구들이 또 이게 낚시에 많이 걸렸습니다. 뭔가 3개 나와 있으면, 아, 선생님, 그럼 당연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노리고, 이렇게 뭐야? 오히려 공공부조를 2개 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이렇게, 아, 이건 당연히 사회서비스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는 다시 정리해보면, 가는 사회보험, 나는 공공부조, 다도 공공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가 나와 있고 A지역, B지역이 나와 있어요. A지역, B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A랑 B지역에 합친 게 전체예요. A랑 B지역을 합친 게 전체야. 근데 A지역에서의 값과 B지역에서의 값이 나와 있고 전체 값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겠구나. 준호쌤이 얘기했던 소주와 맥주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그 비율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거를 사용해야겠구나. 자, 그거보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어떻게 된다?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자, 맥주는 5%짜리, 소주는 13%짜리, 이거 2개를 섞으면 어떻게 된다? 5%와 13% 사이에서 값이 나온다. 5%와 13% 사이에서. 5와 13 사이에서 값이 나온다. 자, 그런데 자, 맥주를 많이 탈수록, 맥주의 모집단이 클수록 5%에 가까워지고 소주의 모집단이 클수록 1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자, 7%짜리로 자, 2개를 섞었더니 7%가 됐다. 5%짜리랑 13%짜리 섞었더니 7%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워요? 맥주 쪽에 가까워, 소주 쪽에 가까워? 맥주 쪽에 가깝죠. 맥주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뭘 더 많이 섞었다는 거야?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는 거야. 그럼 맥주를 얼마만큼 더 많이 섞었을까? 자, 이 가까운 정도의 반비례하게 더 많이 섞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의 반비례하는 건데, 자, 맥주와 소맥과의 거리는 2예요. 2. 5%는 7이랑 2 차이 나죠. 이 13과 7 사이는 얼마 차이 납니까? 6 차이 납니다. 6 차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근데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비율이 1대 3인데 맥주를 1 섞고 소주를 3 섞었다는 게 아닙니다. 맥주를 더 많이 섞었으니까 이 2개를 이렇게 반대로 해줘야 돼요.
이 두 개의 비율을 반대로. 그래서 거리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거리의 비율에 반대가 되는 양을 섞은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는 이 거리의 비율에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주면 이게 1대 3인데 그럼 얼마가 돼요? 3대 1이 되는 거야. 맥주는 3 섞고 소주는 1 섞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개의 값을 섞었을 때 나오는 값, 어떤 평균 값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값을 섞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와 모집단 원래 있었던 그 두 개의 값의 어떤 거리의 반대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잘 이해해 두시고 제가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지역과 B지역의 값을 섞었는데 자, 일단은 이 가제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가제도는 6.7, 6.7, 6.7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야, 여러분 생각해요. 6.7짜리 소주랑 6.7짜리 뭐 어떤 또 술이랑 이렇게 6.7짜리 술끼리 섞었다고 해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수는 있어. 자, 여기 보시면 A지역은 5.5고 B지역은 7.6인데 자, 두 개 섞었더니 뭐가 됐어? 6.9가 된 거야. 자, 그럼 5.5랑 6.7 사이가 얼마? 여기 1.4 차이 납니다. 1.4. 자, 그럼 7.6하고 6.9는 얼마 차이 나? 0.7 차이 나죠. 자,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 자, 일단은 여러분 모집단의 크기는 이 거리가 더 뭐 할수록 크다 그랬어? 가까울수록 크다 그랬어. 자, 그러면 A의 모집단이 크겠어? 뭐의 모집단이 크겠어? B의 모집단이 크겠죠. B가 더 전체값과의 거리가 뭐해? 가깝잖아. B의 모집단이 얼마 더 큰 거야? 자, 이 거리의 비율이 얼마예요? 2대 1이죠? 2대 1이지? 그럼 그거 이제 역수 취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B가 A보다 몇 배가 더 크다? 2배가 더 크다. 자, 그럼 B지역을 얼마로 잡자? 200으로 잡자. 그럼 A지역을 얼마로 잡자? 100으로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는 뭐 300이 되겠죠. 이거 그냥 임의의 숫자를 제가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다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1대2가 나와야 돼요. 여기다 한번 볼래요? 그래서 자, 1.9인데 여기 1.7 나왔죠. 그래서 여긴 0.2. 1.6인데 1.7 나왔죠. 그래서 여긴 0.1. 똑같이 얼마가 나옵니까? 2대 1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대 1인데 여기는 뭐 3대 1이고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섞었던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해 보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해 주고 자, 이렇게 일단 해 놓고 문제로 갑니다. 이거 끝난 거야. 자, A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뭡니까? 사회보험이죠. 가예요, 가. 가의 수급자 비율은 12.2라 그러는데 12.2가 아니라 얼마야? 6.7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 B지역의 경우 가다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자, B지역의 경우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공공제도인데 수급자 비율이 6.7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B지역 같은 경우 공공구조가 두 개예요. 나랑 다야. 그럼 7.6하고 1.6이야. 물론 이 7.6에는 1.6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6.7보다는 큽니다. 최소 7.6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가다 중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역시 공공구조죠. 공공구조의 수급자 수는 자, 뭘 물어봤어요? 수를 물어봤어요. 수. 비율이 아니라 수예요. 공공구조 같은 경우 근데 역시 뭐예요? 나랑 다 두 개야.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이러는데 자, A지역의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5.5가 받는 나의 경우는 5.5고 다의 경우는 1.9예요. B지역 같은 경우는 7.6, 1.6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집단이 이미 B가 얼마나 크니? B가 2배 더 커요. A는 100 중에 5.5, 1.9인데 B는 200 중에 7.6, 1.6이야. 당연히 뭐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뭡니까? B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뭐야?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니까 그건 뭐야? 가와 관련돼 있죠. 가 제도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자, 6.7, 6.7 똑같은데 우리 아까 모집단의 크기 구해놨죠. A지역은 100이고 B지역은 200이야. 100 중에 6.7이고 200 중에 6.7입니다. 당연히 B지역이 더 크죠. 그래서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5번 지역별 총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그러는데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 제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까지 고려한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그냥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위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 뭔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선생님, 어려워 보입니다. 표가 나왔네요. 하지만 역시 차분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뭘 고르는 거죠? 옳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이해. 자, 우리나라 땡땡 지역의 모든 가구를 총소득에 따라 5등분해서 조사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보니까 5분위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1분위로 갈수록 뭐야?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총소득은 뭐 시장소득, 사회보험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뭐 기타 이런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위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이 크고 사회보험급여는 이제 한 5%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사회보험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는 이제 이런 복지제도, 국가의 어떤 지원들이 좀 있고, 상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시장에서 버는 소득의 구성 비율이 높겠죠. 일단 그렇구나 해놓고 가봅니다. 1번, 소득 재분배에 있는 효과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는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된다. 자,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되는 건 뭐죠? 기초생활보장급여죠. 기초생활보장급여 2분위부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뭐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도 그렇고요. 공공부조도 그래요. 공공부조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회보험급여는 5분위도 받아요, 안 받아요? 5분위도 받잖아요, 이렇게. 다 받아. 그래서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분위, 부자들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 2번. 저소득 분위일수록 총소득 중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여러분, 강제가입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뭡니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험 급여의 비율이 높다. 자, 한번 가볼게요. 사회보험 5%, 10%, 19%, 42%. 근데 2분위에선 42%인데 1분위로 가니까 몇 퍼센트가 됐어? 31%가 됐어. 오히려 1분위는 2분위보다 사회보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꼭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3번.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는 공공부조죠. 가난한 사람 선별해야 되니까.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땡땡 지역 전체 인구의 40%다. 좀 어려운데 이거 파이팅 있게 한번 가봅시다. 공공부조를 받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 공공부조를 받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 받아요? 2분위에서부터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2분위의 총소득 중에서 14%가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2분위 사람들이 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어떤 소득 구성 비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2분위부터인데 이 이야기가 2분위 전체가 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2분위에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2분위에서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2분위 전체에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4%를 차지한다는 얘기지 2분위 전체가 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공공부조의 수혜자 수는 전체 지역인구의 40%다. 이 40%가 왜 나온 거냐면 1분위랑 2분위 이 전체가 5분위니까 하나 분위당 20%일 거 아니에요. 하나 분위당 20%. 그러니까 2분위랑 1분위 합쳐가지고 40%지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이 2분위부터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2분위가 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분위에서 일부만 받아도 그 중에서 이렇게 소득 분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 지역 전체 인구의 4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1분위에선 38%인데 그럼 1분위에선 1분위 그러면 2분위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1분위에서는 전체가 다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1분위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자기가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체 인구의 몇 프로다 이렇게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4번 정.
자, 1분위에서는 총소득 중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제도. 여러분, 사후처방이 뭡니까? 사후처방 가난에 빠진 이후에 도와주는 공공부조가 됩니다. 공공부조의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다. 1분위 25, 30, 38, 6, 38이 가장 높죠. 기초생활보장급여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해되죠?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번. 총소득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죠. 이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딱 봐도 뭐야? 1분이네, 1분이. 2분이가 아니라 몇 분이다? 1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자, 특징 물어보는 건데 또 간단한 거예요. 가봅니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여러분, 강제가입 뭐죠? 여러분은 강제로 이미 뭐에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금전적 지원은 사회보험과 뭐니? 공공부조가 그렇죠. 그러면은 B가 예 했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공공부조가 되겠고, 이건 뭐니까? 사회서비스가 됩니다. 사회서비스. 자, 이때는 이제 옛날, 2015학년도였는데, 이때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명칭이 사회서비스로 변경이 됐어요. 자, 1번. A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목적으로 하는 거 뭡니까? 가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 뭡니까?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래서 공공부조니까 이건 B가 그렇고요. B는 C보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건 뭐다? 반드시 외워두시라 그랬죠. 상호부조의 성격은 사회보험입니다. 상호부조는 뭐라고요? 서로서로 돕는다. 우리들이 보험료를 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돕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C는 B보다 이렇게 가야겠죠. 오히려 거꾸로. 공공부조는 그냥 국가가 찍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다. 3번. B는 A, C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 그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작습니다. 소득 재무비 효과는 크다. 그치?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무비 효과는 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A는 사전 예방. 여러분, 사전 예방 성격은 뭐야?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미리 보험료를 내가지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것. C는 사후처방. 사후처방은 뭐다? 공공부조. B가 되겠죠. 자, A, B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러분,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사회서비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적용되지 않죠. 사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A와 C 이렇게 가야 되죠. A와 C.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자, 사회복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하면 세 가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이게 뭐예요? 공공부조랑 뭡니까? 사회보험입니다. 자,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가? 여러분, 수혜자 부담, 혜택을 받는 사람, 뭐 원칙. 자,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수혜자가 혜택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우리들이 먼저 다 뭐예요? 돈을 이미 냈죠.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건 뭐다? 사회보험이다. 그럼 아니다. 이건 뭐다? 공공부조다. 아주 쉽죠. A는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복지 비용을 부담한다. 여러분,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정도에 따라서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좀 적게 내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2번. A는 B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 사후 처방은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처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가난해진 이후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후 처방적이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지. 건강보험료, 우리가 아프기 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예방적 성격입니다. 사후 처방은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바뀌어야겠죠. 3번. A는 B와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여러분 가입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이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B는 A와 달리 소득 재무비 효과가 있다. 물론 공공부조가 소득 재무비 효과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조가 소득 재무비 효과가 크지만 사회보험도 소득 재무비 효과가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좀 적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혜택은 뭐하다? 혜택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무비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좀 줄여주죠. 부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니까 소득 격차를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있어요. 소득 재무비 효과는. 물론 공공부조가 더 크긴 하지만. 자, B는 A에 비해서 상호부조. 자, 여러분 이거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선생님 상호부조니까 공공부조와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호부조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
여러분 공공부조는 그냥 국가가 가난한 사람 찍어서 도와주는 거야. 야, 너 가난하니까 혜택 좀 받아. 서로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보험은 저도 보험료를 내고 여러분도 내고 우리 모두가 다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낸 보험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부조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 AP 제도. 그럼 AP 제도가 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한 제도. 딱 봐도 건강보험 아닙니까? 그럼 뭐겠어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보험. 자, B.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요건 이제 딱 봐도 뭐야? 공공구조죠. 공공구조.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 가봅니다. 제역화. 소득 재원배 효과가 있는가? 소득 재원배 효과가 있는 건 둘 다예요. 둘 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에 차등을 둬서 부자들은 보험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좀 적게 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것이고,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 직접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원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건 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네요. 얘니까. 니은, 나. 대상자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강제가입, 여러분 우린 태어나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니오가 됩니다. 그럼 아니오니까 나도 이거 니은도 좋은데요? 디귿. 대상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가? 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 부담.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합니다. 부자들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아니오입니다. 공공구조에서는 대상자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다 비용 부담을 해요. 그래서 대상자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 부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오가 돼야 되니까 다가 아니라 어디 들어가야 돼? 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리얼 라.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가?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자 선정에서는 소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야. 사회보험은 전 국민 대상이야. 사회보험이 소득이 고려되는 건 언제 고려되죠? 보험료 책정할 때 소득이 고려됩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책정할 때 소득이 고려되는 것이지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가 되죠. 그래서 아니오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오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한번 가볼게요. 역시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플러스 생산적 복지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는 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던 중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미안한데 좀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흑흑흑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거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해고를 당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고용보험 제도. 최저임금이 요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실업급여도 상당히 쏠쏠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꼭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타먹으세요. 나 보면 68세인 B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판정돼요. 자, 소득 인정액이 15년 기준액 이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요거는 참고로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기초연금이란 걸 꼭 모르셔도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다.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게 공공부조구나라는 거 아시겠어요? 공공부조. 이 기초연금은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엄청 가난한 사람을 선별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받고 있어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고 이 가는 고용보험이니까 이게 뭐야?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해 제도는 나의 제도에 비해서 사후 처방. 사후 처방은 뭐야? 공공부조가 그렇죠. 나의 제도는 가해 제도에 비해 이렇게 가야겠고. 2번 가해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칙. 사회보험 상호부조의 원칙. 서로서로 돕는다. 여러분도 보험료를 내고 저도 보험료를 내고 서로서로 돕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상호부조의 원칙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회보험의 성격입니다. 공공부조가 아니라요. 공공부조는 그냥 국가가 찍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성격이 없습니다. 3번 나의 제도는 가해 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고 강하겠죠.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고. 4번 나의 제도는 가해 제도와 달리 강제가입 원칙. 강제가입 원칙은 뭡니까? 사회보험이 그렇습니다. 가해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5번 가나제도 모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공공부조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뭔 얘기하는지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7가지 급여를 원래 줬었습니다. 그냥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거 다 줬었는데 나는 좀 세분화한 거예요. 중위소득 50%랑 43% 이하는 여기 교육급여만 주고 43%랑 40% 사이는 이게 주거급여까지 추가해주고요. 40%하고 28% 사이는 교육, 주거, 의료까지 추가해주고 28% 이하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까지 이렇게 추가해준다. 그러니까 더 이제 저소득층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더 복지를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40%와 동일하대요. 최저생계비가 얼만데? 1200이잖아, 1200. 그럼 1200이 40%다. 여러분 그러면은 50%는 얼마겠어? 요 정도는 암산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이 싫어서 사회문화에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1200이 40%면 여러분 50%는 얼마야? 1500이 됩니다, 여러분. 1500. 그죠? 50%는 1500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써 있으니까 1500 같이 안 보이네. 다시 쓰겠습니다. 하여튼 1500이 되는 겁니다. 1500. 여러분. 중위소득의 50%는 1500이다. 이렇게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여러분,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 대상인데 선별해요, 안 해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여기 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선별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2번. 나에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자, 교육급여 받는 기준은 뭐예요? 중위소득 50%죠? 그럼 얼마요? 얼마요? 1500. 이미 계산해 놨다. 그죠? 1400이 아니라 얼마다? 1500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3번. 나에서 월소득 인정액 1000달러인 가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의료급여를 받는 거. 여러분, 의료급여 받는 게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의료급여, 의료. 근데 의료 받는 기준 얼마야? 1200이죠. 그럼 1000달러인 가구는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굉장히 쉽죠? 뭔가 어려워 보였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4번. 가는 나와 달리 상대적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대적 생활 수준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가는 뭘 기준으로 해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요.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과 관련이 있죠. 근데 오히려 나가 뭘 활용하니? 중위소득을 활용하죠.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과 관련 있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상대적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은 나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가셔야겠고. 5번. 월소득 인정액 900달러인 가구는 가에서는 모든 급여를 받았으나 900달러는 1200 이하니까 다 받겠죠. 나에서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900달러면은 정확히 계산 안 해도 900달러면은 여기 뭐야? 1200보다 미치지.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주거, 의료도 받아, 안 받아? 주거, 의료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그럼 A가 뭘까?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판정 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자, 어떤 사람 중에서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겠습니까?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 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사회보험이에요. 이 장기요양급여는 사회보험이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됐는데 만 65세 이상이며 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공공구조가 되지, 공공구조.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비교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A는 B에 비해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는데 빈곤층 자활, 여러분 빈곤층 자활이라는 건 빈곤층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 A제도 같은 경우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A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A는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A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2번. A는 B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공구조죠. 공공구조.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다. 그럼 이제 B가 그렇죠. B는 A와 달리 이렇게 가야겠죠.
3번 B는 A에 비해서 소득 재무 효과가 크다. 공공구조는 여러분 소득 재무 효과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을 직접 금전적 지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이고 이건 맞는 이야기죠. 3번이 되겠고 4번 B는 A에 비해서 사전 예방.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A와 B가 바뀌어야겠고 자 5번 A, B는 모두 수혜자 부담의 성격이 강하다. 수혜자 부담 성격이 강한 건 사회보험. 우리가 다 보험료를 내니까. 공공구조 같으면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성격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